아, 제가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민서 국지를 들고 등장하시는 준비된 국전이고 원래 첫 모임에 이렇게 다들 오는 거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숨 막히게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오늘 뭔가 책이 부끄러우신 거 아니죠?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속 소중하니까. 안녕하세요. 지연? 첫 모임이니까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MBTI 여기 예시에 있는데 안 얘기하셔도 돼요. 안 얘기하셔도 돼요. 네, 필수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MBTI가 ENFP인데요. 최근에는 뭔가 F가 T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조금 차가워졌고요. 그런 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독서 모임 저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카메라 5대 돌면서 독서 모임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살짝 긴장이 되긴 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잘 묻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원이고요. 트레바리도 너무 좋아하고 민음사 좋아해서 오늘 참여하게 됐어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음사 편집부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 유상훈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연포세의 멜랑콜리아 1.2를 편집해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영이고요. 정신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도 MBTI가 INFP인데 I 100이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 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현이라고 하고요. 서점에서 귀여운 소품 같은 걸 다루는 MD 일을 하고 있고요. 트레발이 처음으로 왔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그 다음을 생각해볼 생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육헌이고요. 기를 육자에 법헌자예요. 법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독서 모임에서 트레바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민음사 TV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리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음사 독서 모임 콘텐츠 개근상을 노리고 드라마 기획TV로 일하고 있는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트레와리는 2016년부터 횟수로 8년째 하고 있고 현재는 아라님이랑 같이 하는 클럽 하나랑 혼자서 하는 클럽이랑 이렇게 2개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트레와리 개근상. 네, 개근상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유라라고 하고요. 얼마 전까지 개발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백수가 됐습니다. MBTI는 할 때마다 바뀌어서 딱 뭐라고 말 못하는데 인프제도 나오고 인프피도 나오고 인티제도 나와요. 오, 만능이 그럼 저희 늦게 오셨지만 지금 대원님이 저희의 어떤 현장감을 한껏 살려주셨어요. 지각한 사람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연출이라고 하신다. 이상해. 연출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신문사 마케팅 부에서 일하고 있고 모임을 시작하신다는 공고를 저는 여행 가 있을 때 봤는데 해외에서 지원. 해외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다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제문은 다 한 번씩 읽어보셨나요? 네. 네, 좀 길게 잘 써주셨는데 이 얘기를 다 나누진 않더라도 미리 읽고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 이런 게 좋았다, 나 이런 게 어려웠다, 재미없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목을 하거든요. 윤상훈님 내가 질문했는데요. 원래 입을 떼줘야 돼. 어디 봐요? 아니! 일단은 처음 그 독후감을 여기는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제출하시니까는 한번 쭉 훑어봤거든요. 진심으로 되게 맞아, 이제 맞아. 좀 공감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약간 좀 분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힘들었다는 의견이건 아니면 너무 공감했다는 의견이건 어쨌든 의견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또 이런 자리가 생겨서 일단 편집자로서는 되게 뿌듯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되는 측면도 있고 되게 힘들고 불쾌한 지점도 있고 그 두 가지를 함께 느꼈던 것 같아요. 주인공 라스가 정신병적인 그런 증세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불쾌한 생각과 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는 책을 읽을 때 주인공한테 감정을 이입하거나 공감이 되지 않으면 되게 읽기가 어렵고 읽기 싫어지는 타입인데 열심히 읽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불쾌함이 조금씩 이제 가시고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뭐 라스가 진짜 수십 페이지에 걸쳐서 이 여자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이 여자 지금도 내 애인이 맞나? 아니나? 그런 고민들을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지만 저의 일상에서도 친구가 카톡으로 갑자기 날이선 카톡을 하나 보내왔을 때 안 그러던 애가 왜 갑자기 그러지? 나랑 친구가 싫구나. 그 다음부터는 공감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공감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감의 깊이도 좀 깊어질 수 있지 않나?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애착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이런 게 좀 어려운 책을 읽는 재미일 수도 있겠다. 색다르게 인물에게 공감하는 그런 재미를 배운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읽은 것 같습니다. 동현님 말 듣고 나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문장을 혜교님이 독후감에서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딱 그랬거든요. 처음 읽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좋아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재독을 하는데 너무 연민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감정이 뭘까 했는데 좋아할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안녕을 바라게 되는 그 마음이라고 써주신 부분이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어떻게 읽으셨는지. 제가 보통 책을 읽는 타이밍은 제 책을 쓰다가 쓰고 싶지 않을 때. 근데 노트북을 덮고 책을 펼쳤다가 다시 책을 일하고 싶게 만든 책. 롬포세 특유의 되게 집요한 문체가 계속 우리를 라스의 머릿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제가 그 책 속의 풍경을 상상할 때 라스의 시선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응원하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공감으로 완전히 간 사람이거든요.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적절한 뭐 외설 같은 것들의 행동? 그런 것들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라고 제 스스로 결론 짓고 읽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면서 읽게 됐거든요. 너무 먼 미래를 항상 걱정하거나 지나간 과거를 끊임없이 반추한다 이게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이해가 가면서 오히려 제가 막 요동쳤어요. 내가 재능이 있나? 재능이 있나? 거기서 떨어지니까 생각해. 소설 웹적으로 뭐 작가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롬포세가 한 30 중반 희곡 작가로 탄탄히 이제 자기 기반을 닦으면서 이제 소설로 써가면서 되게 약간 좀 변화를 겪던 시기여가지고 되게 방황을 했을 거예요. 두 이야기 사이에 비드메 씨의 이야기가 껴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로 롬포세가 우연찮게 오슬로 국립미술관에 들어갔다가 마법에 홀린 듯이 거기 그림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걸 그렸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 사람 조사해 보니까는 자신과 뭔가 비슷한 지점이 있고 자기 의심이 한층 고양된 시점에서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일생을 상상하면서 그런 사람조차 이런 멜랑콜리아를 품고 있는 어떤 그 힘으로 이런 작품을 남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품을 창작했다는 생각이 있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힘들다면 그 비드메의 이야기를 먼저 읽고 거꾸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편집을 하면서. 저는 사원님 말씀 되게 공감하는 게 비드메 얘기를 제일 마지막에 읽었거든요. 딱 속도라다가 어떻게 그렇게 속도가다 라스 이야기를 읽고 막 이렇게 제가 중간에 잘못 넘겼는지 하다가 바로 멜랑콜리아 2를 실수 비드메 이야기를 읽다가 이렇게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라스의 그림에 대한 엄청난 집념이랑 비드메의 글과 어떤 종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올리네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계속 걷고 움직이고 해서 막 그렇게 일상을 영위하잖아요. 그게 되게 숭고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좀 거창하게 말하자면 여러 상념과 지리멸렬한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통과하는 게 이게 결국 인생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드메 얘기를 읽게 되니까 조금 그렇게 의미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비드메가 좀 뭐랄까 비드메 사정 약간 같은 생뚱맞네 느낌이기도 중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롬포세가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해설 같은 장면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니까 저도 한결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게 어렵다
이래서 뭔가 접근성이 떨어지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문장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반복되는 게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야? 라는 느낌이 조금 그럴 뿐이지 저처럼 상상을 많이 하거나 한수에 잡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패턴의 흐름이다. 그런 근데 의식의 흐름이라는 작품들 보면 사실 읽기 어려운 작품들이 많아. 그 의식의 흐름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한 것처럼 진짜 잘 읽히고 소름 돋게 반복되는데 지루하지가 않은 게 너무 왜 그런지 참 물어보고 싶었어 누군가한테. 이게 뭔가 변주가 되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그게 리듬감인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그냥 의자에 앉았어. 아니면 자꾸 문 밖을 나갔어.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다른 소설에서는 이 사람 막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너무 계속 생각만 하고 안 움직이니까 이 사람의 작은 행동 지침에 막 마침내 나갔어. 사랑이로 나갔어.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게 되게 재밌어. 이 사람의 움직임을 내가 엄청 따라가게 되고 그런 게 저는 사실 진짜 일상 속에서 뭐 우울증이나 정신병 증상이 있는 분들 많이 보는데 그 사람의 뇌를 끼워서 약간 잠깐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처럼 진짜 생생하게 느껴져서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발제문의 체험형 소설이라는 표현이 너무 제 경험이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문단도 안 나눠져 있고 따옴표도 없고 진짜 읽다 보니까 글로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오히려 정보를 되게 불친절하고 납작하게 주니까 제한된 정보 속에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이입이 된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저도 원래는 이제 소설 아닌 다른 책들은 되게 밑줄 많이 치고 형광펜 많이 하면서 읽는데 이거는 진짜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쭉 따라가다 보니까 막 그래도 오히려 어렵지 않게 어느 시점부터는 좀 부담을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면서 놓칠 건 놓치고 챙길 건 챙기고 하면서 읽다 보니까 되게 급류를 재밌었어요.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은지님이 정말 표시 많이 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어려운 책은 뭔가 공부하는 느낌으로 읽게 돼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안 읽는데 이번에 메모를 좀 많이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듣고 되게 신기했던 게 사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공감이 안 가고 제3자의 시선에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지금 저희도 그런 거 같아요. 제발 그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공감하셨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멜랑콜리아 파트 3를 읽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되게 많이 힘드신 분이 말을 참고 계셨어요.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삐딱하게 읽은 것 같아요 지금. 독후감에서 느껴졌어요. 다들 어떻게든 이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서 다들 진짜 착하다. 점점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싫어지는 게 의식의 흐름을 다룬 작품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작품이나 아니면 제가 독후감에 언급했던 미즈스키 같은 거는 미친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 제정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적어요. 이건 거의 배설에 가까울 정도로 진짜 어디까지 갈 건지 모를 정도로 펼쳐놓는 게 대단하다 이러면서도 어디까지 갈 건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배설이라는 게 되게 인간으로서 감춰야 되고 되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도 밑바닥에 숨겨두고 있던 것들을 꺼내서 말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배설이라는 감추고 싶은 과정을 통해서 감추고 싶었던 말들을 표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서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게 너무 처음엔 좀 그랬어요. 불쾌한 부분. 아까 독후감에서 짚어줬던 특히나 그런 여성에 대해서 막 그러잖아요. 얘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뭔가 전형적으로 위험한 생각들이 아닌가? 이렇게 치닫는 생각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다시 계속 돌아가고 할 때마다 저를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회적으로 어쨌든 PC함이라는 걸 계속 학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 의식 속에 있는 생각들은 이보다 더 하면 더 했다. 때로는. 그러니까.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때 있지 않아요? 저는 유라님 독후감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왜냐면은 미쳤다 이거. 저도 막 나중 후반으로 갈수록 몽둥이 들고 성욕에 대한 묘사, 원초적인 부분, 우리 의식 밑에서 들끄는 어떤 막 그런 것들이 나와서 약간 거북하게 느껴지는 게 그거를 공감하든 못하든 간에 어쨌든 당연한 반응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어떤 의의가 라스 헬트브를 이해해줘라기보다는 그런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불행해지거나 곤란을 겪거나 하는 그런 순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소설의 그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라스한테 막 굳이 공감해가면서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 단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런 세계도 있고 이런 어떤 의식도 있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타자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지점으로 또 한번 접근해 보셔도 또 가치 있게 읽을 만한 작품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계속 얘기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만들려고 한 것 같고 라스는 특별하고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이었다면 올리네는 사실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사람인 거잖아요. 치매와 나이 듦으로 인해서 그런 범주에 간 거를 이 사람이 나중에 썼다는 거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지금 모임하면서 들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만 놓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사실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남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범주에 놓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토론하면서 들었어요. 보통의 치매 환자들이 뭔가를 계속 까먹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이런 영역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올리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한 치매 모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가가 이걸 의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올리네가 치매가 상당 부분 진행된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올리네는 기질적인 게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치매에 걸린 것 뿐이잖아 라고까지 이렇게 빠져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완급투덜 잘했다. 네, 완급투덜 잘했다. 그래서 두 번째 편 읽으면서 올리네한테는 훨씬 더 이입이 잘 된 편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게 발이었어서 처음에 약간 치매가 진행된 상황을 보여주기 전에 발이 아프다는 언급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발이 너무 아픈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까 조금 이입이 되고 이 사람이 엄청 멀게 느껴지진 않는데 이렇게 조금은 친숙한 사람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그 라스에 대해서 민영기가 어땠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라스가 이해까지는 아니고 참작까지는 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나이잖아요. 이거를 한 30대쯤에 쓰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경험해 보지도 않은 작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쓸 생각을 한 거랑 이렇게까지 이입이 될 수 있도록 썼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모르죠. 뭐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몰아붙여서 사람들을 이입하게 만든 게 너무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윤포세의 희곡이 너무 궁금하고 그쵸. 배우들이 뭔가 도전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읽었었는데 그게 되게 이해가 많이 되고 이제 윤포세가 유명해졌으니까 이분의 희곡을 수입해가지고 그치. 공연을 올린다는 공연을 올리는 걸 꼭 보고 싶어요. 되게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 책 마지막 장면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올리네가 계속 그 일상에서 활보하면서 생선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생선의 눈알을 빌려서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생선 눈알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평온한 마음을 얻게 되고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뭔가 올리네가 자기 몸을 계속 대상으로 보고 자기가 예전만큼이 몸이 원활히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점 계속 무너져 내리는 대목만 있다가 그렇게 대상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제 받아들였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멜랑콜리아라는 성정이나 이런 기질이 어느 시대였나 사실은 적응하기 쉽지 않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갓생이나 자기개발을 주창하는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기질이나 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복잡 다단한 자신의 성향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이제 수용했을 때 이렇게 마음의 안식에 이르렀다는 것이 저한테 좀 위로가 됐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나약함과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마지막 대목을 읽고 저 자신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 성향.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해방되는 느낌인데 우리는 이걸 데일리로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트레버리 모임 마지막으로는 늘 의의 있는 시간. 오늘 모임이 어땠는지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 혼자 책을 읽었으면 저는 100페이지 가기도 전에 덮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트레바리 모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다는 걸 느끼고 다른 사람의 시각도 이제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돈 허투루 쓰는 게 아니구나. 돈 쓰는데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치킨 듯한 그런들 너무 잘해주시죠. 하면서 각자가 다 비슷한 사람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그러게 되게 쉬운데 다양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이 책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만한 환경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데 와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바리의 이 모임이 아니었다면 논포세라는 작가의 책을 안 찾아봤을 것 같은데 멜랑콜리아를 읽고 너무 좋아서 지금 보트하우스 책을 읽고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몰입감이라서 계속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읽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정보나 많은 생각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한테 평소에 책 추천을 많이 받아가거든요. 읽어봐 라고 선뜻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좋았지만 너도 좋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의 소감을 들어보고 또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책이었다. 어쩌면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추천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지원 동기 쓸 때 독서 모임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번 기회에 좀 알고 싶다고 썼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다른 의견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생각이 계속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독서 모임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멋진 말이나 그런 거 엄청 많이 꺼놨는데 너무 이제 수줍어서 말을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진짜 좋은 시간이었고요. 트레바리에 오랜만에 접속을 하니까 좋은 클럽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등록을 했거든요. 또 트레바리에서 이것도 알아봐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 혼자 막 흥분해서 읽었던 그런 흥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 번쯤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뭐 트레바리면 가장 좋겠지만 같이 읽고 다양한 생각들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10번을 다시 읽은 것 같아요. 10명이서 같이 읽으면 내가 놓친 부분 누군가 얘기해주고 내가 찾아볼 수 없었던 정보를 또 나눠주고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소름 돋게 좋거든요. 모임 나올 때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진심입니다. 광고랑 상관없이. 감사합니다.